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2일 새벽 3시입니다. 어제 미국 CIA 윌리엄 번서 부장은 에스펜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의 건강은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약간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푸틴의 건강은 너무나 좋다.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장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독재자의 신병설을 부인한 것입니다. 번서 부장은 주소 대사를 지낸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오판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자격도 없다고 과소평가를 했는데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저항을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는 러시아군의 전사자 숫자를 약 15,000명, 부상자를 45,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사자 15,000명이면 소련군이 아프간 전쟁에서 10년간 죽은 숫자보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번서 CIA 부장은 푸틴은 자기 확신이 강한 인물이라면서 러시아의 과거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하려면 영향권을 확대해야 하는데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정보부서 책임자도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쿠데타 가능설 등은 모두 희망적 관측일 뿐이며 푸틴 정권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군은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5만 명, 대충 미국 추산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장갑차 4,000대와 탱크 1,700대가 부서졌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IA 본부를 방문해서 CIA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리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서방 세계가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해준 데 대해서 아주 치하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기동성이 뛰어난 다연장 로켓 포대를 추가로 넉 대 더 공급해가지고 16포대를 운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대는 사정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80km고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한꺼번에 로켓포를 쏟아붓고는 빨리 현지를 이탈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복 폭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연장 로켓 포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어 가지고 작전을 하기 시작한 게 지난달부터인데 그때부터 이 러시아가 전진 배치한 탄약 창고라든지 사령부가 이 로켓포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단장이 사령부에서 폭사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탄약 창고 한 20개 정도를 부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성능이 좋은 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사정거리가 3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인데 요건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조금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무기를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정보가
제대로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한 달 동안 못 나오니까 뭐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심장 수술을 했다든지 별의별 소문이 떠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부분의 언론이, 그때 CNN이 특종이라면서 터뜨렸는데, 그러나 뉴욕타임스라든지 이쪽으로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유튜브라든지 자칭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상이 있다. 그리고 이미 반신불수가 되었다든지 뭐 중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기 국정원 출신 북한 전문가와 천영우 전 안보수석 같은 소수의 몇 분이 이것은 통상적으로 김정은이가 바깥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 언론이 온갖 추측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극적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 정확하게 짚은 적이 있습니다. 푸틴에 대해서도 건강 이상설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 그리고 영국 정보기관에서 막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이거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푸틴 저걸 누가 어떻게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일단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키예프를 방어하는데 키이우라 그러죠. 요사이는 키이우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푸틴이 전략적 후퇴를 해가지고 동부전선, 남부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해서 동부, 남부를 거의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먹히기는 먹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경제 제재를 하다가 보니까 곡물 수출이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이 서구의 전략에 금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는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인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한 3배 되지만은 지금 가용병력의 여유 면에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원할 병력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이렇게 충원 지금 5만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이걸 메우는 충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과정에서 푸틴이 며칠 전에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는데 이란에서 또 터키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이란, 터키, 러시아 이 일종의 3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요사이 여행철인데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려면은 비행시간이 3시간 내지 2시간 반 더 길어집니다. 제가 지난달에 런던에 갔는데 11시간 걸리는 비행거리였는데 14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평소보다 한 2시간 더 길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는 것을 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도 도와줘가지고 반드시 지도상에서 지워지는 이거 비극을 막아야 되겠다. 자유민의 투쟁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한국이 6.25 때 입었던 그 은혜를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좀 더 갚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